결혼식장이 노다지다 이런 뉴스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? 황순욱 차장하고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황순욱 차장, 결혼식장은 신부, 신랑한테 노다지가 될 텐데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 보네요. 그러니까 결혼식 하면은 사실 한 두 사람, 부부에게는 정말 평생 한 번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인데 그야말로 잔칫집 아닙니까? 예. 잔칫집이라서 조금 어수선한 점, 이 점을 노리고 현금, 축의금을 훔친 2인조 1당이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된 겁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그려져 있네요. 네, 멀찌감치 서 있다가 어떤 여성이 접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다가가서 예. 본인이 갖고 있던 식권을 줍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여성은 식권을 나눠주니까 아, 혼주 가족인가 보다 싶어서 돈 봉투를 전달을 한 거죠. 아. 근데 사실은 가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. 2인조 절도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저 동그라미 선 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습인데 방법이 이렇습니다. 지금 앞에 테이블 앞에 사람들이 지금 혼주 쪽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건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는 건가요? 예를 들어서 친척들이 예. 앉아서 돈을 받는다. 친구가 앉아서 신랑 친구가 앉아서 돈을 받더라도 친척 얼굴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예. 그 친척들이라고 해도 아 이것도 그 다른 내가 얼굴을 모르는 또 지인이 와서 신랑의 지인이 와서 뭐 받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혼란한 틈을 노린 겁니다. 그야말로 뭐 호사다마라는 말을 여기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. 보면은 방법이 이렇습니다. 먼저 본인이 가서 혼주에게 식권을 받습니다. 네. 손님인 일단 것처럼. 내가 손님이니까 내가 밥 먹을 거 식권 네. 달라 얘기하면 주겠죠. 당연히 식권을 주겠죠. 예. 그러면 그 식권으로 본인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들고 있다가 네. 부주금을 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한테 가서 네. 자연스럽게 식권을 줍니다. 네. 그럼 그 식권을 받는 사람은 나한테 식권을 주는 걸 보면 가족이겠구나, 예. 이 혼주겠구나 하면서 이제 식권을 받습니다. 그러면서 봉투를 달라 그러니 주는 거죠. 근데 그 봉투도요, 주로 한 사람치를 내는 사람보다 친구들 거를 모아서 여러 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노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25차례에 걸쳐서 2,100만 원, 한 번에 한 100만 원 정도씩 훔친 거죠. 이러다가 이제 혼주가 15개의 축의금 봉투가 없어진 거를 확인한 이 혼주가 예.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다가 피해가 계속 될 것 같아서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CCTV 분석으로 이제 덜미가 잡힌 겁니다. 근데 CCTV에 또 걸렸군요. 네, 근데 이 사람들이요 20년 전부터 이 짓만 해왔던 20년 전부터. 네, 20년 전부터 이 축의금만 전문으로 절도를 해왔던 일당 중 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랬군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붙들려서 징역살이를 하고 지난해 6월에 출소를 했답니다. 근데 교도소에서 만나갖고 또 이 버릇을 못 버리고 나오자마자 둘이 모의를 해서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다가 이렇게 또 쇠고랑을 차게 된 겁니다. 예. 자, 축의금을 절도당한 사람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저희가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. 이제 그 접수돼서 이제 기다리고 봉투를 가지고 서 있는데,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붐볐어요. 그 주위가. 처음엔 친척인 줄 알았어요. 이상하게 그 봉투를 받으면서 접수대에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더래요. 신경제가 없어 보이니까 의아했었고, 좋은 날 이런 거를 하고 나가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좋을지. 이래서는 안 되겠다. 나 하나로서 그냥 끝나야지.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됐죠. 가끔 예식장 주변에 보면요, 그 예식장에 가서 그냥 가객인 것처럼 하고 밥 먹고 나오는 사람들 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그런 적이 없나 보죠? 그런 적은 없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남들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있더라고요. 이제 아마 식권을 나눠주지 않나. 예. 그런데 참 저런 축의금 절도를 저렇게 작정을 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들 입장에서 정신이 없거든요. 사실 예. 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?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나 부모들은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. 주변에 예.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남리의 집 잔칫집에다가 이런 재뿌리는 행동을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요. 황순욱 차장 목소리가 또 커졌네요. 백성문 변호사님. 네. 저런 분들은 일단은 동종 정과가 있으면 좀 엄벌을 하지 않습니까? 또 나오면 또 저런 범죄 또 저지를 거 아니에요? 저 교도소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예. 또 좀 반년 만에 다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근데 통상 이렇게 죄를 짓고 실형을 살고 나와서 3년 안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누범 가중이 됩니다. 아, 누범? 네, 누범으로 가중이 돼서 장기가 2배 가중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하나 다행인 건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뭐 장발장법이라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잖아요. 네네. 그건 상습절도자가 또 상습절도 행동을 해서
처벌을 받게 되면 거의 살인죄 버금가게 높게 형량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위헌이 나와서 그나마 좀 덜 살고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황순욱 차장. 네. 자,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예식장에서 절도 사건이었는데 네. 이번에는 장례식장에서 또 절도 사건이 있었다. 이 사람도 참 몹쓸 사람입니다. 예. 아니 뭐 잔치집에 가갖고 밥 한 끼 좀 얻어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해하는데 아니 조의금 이 장례식장에 상 치른 집에 가갖고서는 이 예. 조의금 상자를 훔쳐간 겁니다.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저 사람인데 지난 3일 새벽 4시경에요. 밀양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그 조의금을 받으면은 그 입구에 나무 상자 속에 넣어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를 새벽에 특실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사실 그 상주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? 뭐 피곤해서 이제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그 조의금 상자를, 나무 상자를 뜯어서 훔쳐갖고 그랬군요. 화장실에서 돈만 빼갖고선 달아난 겁니다. 무려 5,6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있는 예. 조의금 상자였습니다. 그랬는데 이 부의함, 이거를 어떻게 그럼 도대체 훔쳤겠냐 싶은데 예. 사실 상가집에 가보면요. 새벽 시간에 되면 상주들이 피곤해서 피곤하죠. 예. 이제 사람들 이제 조문객들 봤다가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는 시간이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또 누가 오더라도 누가 왔는지도 기억도 잘 못하거든요. 비몽사몽인데 이때를 또 노린 겁니다. 네. 자, 5,600만 원. 이거 다 찾았나요? 어땠습니까? 사실 이 CCTV하고 그 블랙박스를 분석을 해갖고 단 하루 만에 그 예. 다음날 저녁 때 집에서 나오는 이 도둑을 잡았습니다. 네. 그래서 하루 만에 잡았는데 5,600만 원 중에 1,000만 원을 또 써버렸어요. 하루 만에요? 1,000만 원을 썼어요? 그래갖고 회수한 돈은 4,600만 원밖에 못 찾았는데 예. 진짜 이거 쓴 건지 아니면 이게 1,000만 원 어디다 꼽을 쳐둔 건지 예. 그거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예. 되겠는데 일단 1,000만 원은 찾지를 못했습니다. 자, 백성문 변호사님. 네. 그러면 1,000만 원 저거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? 나라에서 돌려주진 않죠. 일단. 예.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시 받아야 되는데 네. 문제는 보통 이렇게 소비해버리고 돈 없다라고 배째는 경우가 많고요.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돌려받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형을 덜 살려면 피해 회복을 해주고 돈을 1,000만 원을 갚고 하해를 하고 합의를 해야 자기가 형을 좀 덜 받을 텐데 예.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여력이 있을지 그럴 돈이 있을지 그게 좀 문제겠네요. 예. 자,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넘나들면서 돈을 훔친 절도범들의 이야기, 결국엔 덜미가 잡힌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.